안녕하세요, 허빠입니다. 이번 주 수익 현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들이 좀 많이 좋았어서 한 4,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좀 월요일에 지난주에 현금 확보해둔 걸 월요일에 좀 또 못 참고 매수를 해서 현금 비중이 다시 5%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AI가 뻘짓해놔서 비율이 아니고 금액으로 돼 있는데, 대충 비율로 따지면 이번 주 한 6% 정도 오른 것 같고, 제가 국내 주식 비중이 뭐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코스피 상승률을 많이 쫓아가진 못했습니다. 기존에 이 자산 정리를 도미노를 쓰다가 토스로 좀 바뀌어가지고 포맷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냥 마이 데이터를 직접 긁어와서 지금 분류를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삼성전기는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조정 올 때마다 담아가고 있는데 조정이 안 오고 가버려가지고 좀 마음 편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매도한 건 거의 없고, 다 매수를 했는데, 뭐 전력 쪽 조금 매수하고, 그리고 광통신 쪽 매수하고, 요거는 지금 많이 싸져서 현금이 있는 거 그냥 샀어요. 10,000원 정도 남아있길래, 10,000원짜리 살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산 겁니다. 그리고 타임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뭐 얘도 조정 올 때마다 간간히 조금씩 계속 사는 놈이라 포트폴리오 비중에 그래도 5% 정도는 항상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AI 쪽에 부채 광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 특히 집중해서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엔비디아의 채권 그리고 스페이스X 회사채 발행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 21년 이후 첫 회사채고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도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한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데 엔비디아가 채권 발행을 했고 지금 3배 총약, 초과 청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섰다는 뜻이고 지금 엔비디아도 AI 인프라를 위해서 빚을 내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빚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메모리 때문일 건데, 좀 점점 이제 과도한 투자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이 3배 초과 총약이 됐다. 뭐, 요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메마르는 거 스페이스X 때문에 유동성이 좀 메마르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돈이 아직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좀 그래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건데 이 채권 스프레드가 지금 넓어지고 있고 스프레드가 넓어진다는 거는 위험한 곳에 빌려줄 때 돈을 추가로 뭐 이자를 더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 채권이 지금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가 충분해지더라도 지금 전력 쪽에서 병목이 생겨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전력이 충분하다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돈을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대여하는 것만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벌면 되는데 투자는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안 그래도 요새 AI 순환 출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혀버리면 그 연쇄 도미노처럼 터질 수도 있어서 이 전력 수요 같은 것, 전력 공급 같은 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고수분들은 이 AI 인프라 쪽 투자를 하실 때 특히 뭐 오라클 같은 것들 이 부채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런 부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점점 이제 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고 이런 옥석 가리기에서 가장 쉬운 건 당연히 실적이고 실적이 좋고 부채가 없는 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메모리 말고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뉴스 중에 하나, 이 구글 딥마인드 쪽에서 좀 큼직큼직한 인물들이 지금 이탈을 했는데, 노벨상 받으신 분은 엔트로픽으로 갔고, 제미나이 리드하던 사람은 오픈 AI로 갔는데, 나가기 전에도 뭐 인터뷰한 게 있는데, 나가면서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구글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구글이 수익이 몇 프로일 때 팔았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구글 투자한 지 꽤 됐는데, 130%, 140%일 때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제가 전량 매도를 이렇게 구글은 장투로 제가 이제 뭐 여러 개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데 크게 세 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투로 잡고 있던 구글을 매도하게 된 이유도 구글이 지금 약간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서 팔았는데 일단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 수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좀 잘 팔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구글을 사실 판 이유는 다른 데 투자하려고, 안 팔아도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투자하려고 판 거고, 구글의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구글의 약간 점조직 같은 특성 같은, 뭐 그런 거가 지금의 AI 바틀렉을 해결하는데 1점 돌파를 해야 될 상황에 지금 힘을 한 군데로 매우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판 게 제일 큽니다. 그 스페이스X도 채권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센터 투자하려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부채 막으려고 회사채 발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본은행이 이제 뭐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재작년쯤에 한번 일본이 갑자기 인상한다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뭐 한 몇십 프로 폭락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뉴스가 터져서 크게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지금은 이미 일본이 금리 인상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크게 출렁이진 않을 건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잘 돌고 있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이 전력 쪽에 아까 뭐 이번 주 매수내역 보여드렸지만 전력 쪽에 투자는 계속 해 오고 있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은 애들이 좀 있어서 그때 자본을 조금씩 투자를 더 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 같은 건 이미 5년치가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실적 전망치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거라 주가가 그렇게 엄청 크게 오르고 빠지고 하진 않는데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애들이 오히려 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어서 블룸에너지 같은 건 조정받을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주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